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HI교육 임승혁 컨설턴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25학년도 수시 배치와 관련해서 자유전공 학부 이제 커트라인에 대해서 각 서울 주요 15개 대학을 기준으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학생이나 학부모님 수시 배치 상담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학생 학부모님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이 바로 자유전공 학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이제 신설된 경우에 교과인 경우에는 커트라인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학생부 종합전형인 경우에는 지원을 해도 되는 건지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면에 나와 있는 자료들, 서울 주요 15개 대학의 지금 기존에 있는 자유전공학부와 신설된 자유전공학부의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커트라인을 좀 예상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에는 어떤 경우에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빠르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자유전공학부 각 대학별로 살펴보기 전에, 자유전공학부 같은 경우 유형 1과 유형 2로 나눠서 지금 선발하고 있습니다. 유형 1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런, 그러니까 어떤 문이과 계열 상관없이 본인이 선택하고 싶은 학과를 선택할 수 있는 유형이 유형 1번이고, 유형 2 같은 경우에는 단과 대학별로 이제 자유전공학부를 신설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형 1에 해당하는 이제 경우에 교과나 학생부 종합전형을 조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선 유형 1의 교과를 먼저 볼 건데, 기존에 신설된 대학들 말고 기존에 자유전공 학부를 운영한 대표적인 대학교가 있습니다. 유형 1의 경우에는 서울대, 고려대, 홍익대가 이미 전부터 운영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서울대, 고려대는 자유전공학부, 홍익대는 인문자연을 나눠서 서울 캠퍼스 자유전공 인문과 자연을 나눠서 지금 선발하였습니다. 자, 유형 1 같은 경우에 제가 결론부터 일단 말씀드리면, 해당 대학의 교과 전형 중 인기학과 수준의 커트라인이 이번에 신설된 학과들에서 나올 것이다 라는 점을 일단은 결론으로 일단 내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인기학과의 기준은 좀 기준이 뭐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다른데, 인문계열의 경우에는 경영학, 자연계열의 경우는 컴퓨터공학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 신설된 경우에 선발 인원이 뭐 5명 이하이다라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선발 인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사실 당해연도의 지원 흐름에 따라서 펑크가 날 수도 있고, 아니면 지나치게 커트라인이 높게 형성되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선발 인원이 적은 경우, 자유전공학부 교과 전형에 지원을 할 때 선발 인원이 굉장히 적다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해라 라는 점을 일단은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기존에 운영했던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같은 경우에 교과 전형, 뭐 지역균형 전형이긴 한데요. 커트라인이 1점대 1.2에서 형성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서울대에서 인기학과로 분류할 수 있는 경영, 수리과학, 컴퓨터공학부와 비교해 봐도 크게 점수 차이가 많이 안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유전공학부가 비인기학과 수준의 성적은 나오지 않다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고려대 같은 경우에도 1.3에서 1.4 정도의 합격선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합격 추천 전형에서. 근데 이제 인기학과로 볼 수 있는 경영대학과, 컴퓨터학과랑 비교해 봐도 점수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유전공학부는 기본적으로 인기학과 수준의 점수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홍익대 이제 교과 전형에서 인문 자유전공, 자연 자유전공 같은 경우에도 경영학부, 컴퓨터공학부의 입결보다도 훨씬 높은 상회하는 성적이 나온다는 것을 역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형 1의 경우 교과에서는
그 대학 교과 전형에서 인기학과 수준의 커트라인이 나올 것이다 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이제 금년도부터 신설이 된 학교들을 조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1에서 교과 이제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 인문자연을 통합해서 선발을 하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자유전공 같은 경우에 의학, 사법, 예체능 계열은 예체능 계열과 첨단학과들은 제외되는 선택에서 이제 추후에 진학하고 나서 2학년 올라가서 선택을 당연히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제 인문자연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인문자연을 통합해서 선발을 하고 생명공학 계열 학과가 선택이 가능한 상황인 것을 고려했을 때 선발 인원도 20명이라서 뭐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지만 아주 적은 편은 아니라 지원자가 어느 정도 몰릴 것으로 보여지고 예상 성적대는 1.4점대에서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경영학과 소프트웨어 학인데요. 소프트웨어 학을 기준으로 조금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양대는 인문자연 통합으로 해서 교과 추천형에서 한양 인터 칼리지 학부를 지금 선발하고 있고 여기서도 역시 인기 학과인 생명공학 계열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선발 인원적인 부분에서도 40명이라서 굉장히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양대 교과전형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이제 수능 최저가 신설됨에 따라서 이제 기존에 전에 있었던 23학년도, 24학년도 입결 데이터는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걸로 확인해 볼 수는 없는데 수능 최저의 신설 여파로 인해 아마 1.5에서 1.6 구간대 합격선을 형성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본캠과 국제캠에서 각각 자유전공학부, 인문자연 통합해서 자유전공학부와 자유전공학부를 나눠서 선발합니다. 자유전공학부 같은 경우에 49명을 지금 선발을 하는데요. 서울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자연계열 학과가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문과 중심, 인문계열 중심의 학과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라는 것을 좀 봐야 되고요. 선발 인원이 49명으로 꽤나 많은 편에 속하고 물론 해당 전형 같은 경우에 서류를 평가를 하긴 하지만 그래도 본인이 전공 적합성 부분에서 조금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대거 많이 지원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능 최저 부분이 탐구 두 과목 평균으로 변경한 점을 고려했을 때 경희대 지역균형의 경영학과 정도의 합격선이 나오지 않을까. 1.8에서 2.0 구간대의 성적대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경희대 이제 국제 캠퍼스 같은 경우엔 자유전공학부를 187명이라는 어마어마한 많은 숫자를 지금 뽑고 있습니다. 국제 캠퍼스 같은 경우에 이과 중심의 학과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형 구조상 지역균형 같은 경우에는 일반고 학생들을 많이 뽑아야 되는 구조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경희대 이과 같은 경우에 일반고 학생들이 좀 더 일반고 학생들이 주로 많이 지원하고 합격을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대학 입장에서도 굳이 이 경희대의 그 자유전공 학부는 지역균형에서만 선발해도 충분할 것 같아서 이쪽 인원을 굉장히 몰아버린 상황입니다. 실제로 네오르네상스에서는 자유전공 학부는 지금 선발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지역균형 전형으로 선발 인원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수능 최저 변화 이슈가 있긴 하죠. 탐구 두 과목이라는 이슈가 있긴 한데 그렇게 크게 영향을 준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 점수대는 1.6에서 2.0 선발 인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1.6에서 2.0의 넓은 구간대 합격선을 예상합니다. 2.0보다 더 뒤로 갈 수도 있긴 한데 일단은
이 정도 선에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서 한국외대 같은 경우에 인문자연 통합, 물론 뭐 본교 같은 경우에 인문계열 학과들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자유전공학부 20명 지금 선발을 하고 있고요. 환산 점수 기준으로 197에서 198점대의 합격선이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인문과 자연을 나눠서 자유전공학부를 인문자연 나눠서 선발하고 있는데, 이 두 대학의 문제는 지역균형에서 선발 인원이 4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선발 인원이 5명 이하로 설정되는 경우에는 사실 신설 전형의 경우 점수 예측을 하기가 정말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사실 해당 서울시립대 지역균형으로 자유전공학부를 지원을 하시게 된다면 굉장히 뭐 상향 개념으로 지원하신다는 생각으로 보수적으로 접근하실 것을 일단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이제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요, 학교장 추천 인재를 통해서 인문과 자연을 나눠서 각각 선발하고 있는데 50명씩 선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제 인원을 선발하고 있죠. 특히 이제 동국대 인문 파트인 경우에는 좀 유명 학과인 경찰행정학도 이제 선택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단 바이오 환경과학과 생명과학 쪽 관련 과를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조금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요. 우선 뭐 동국대는 아시는 것처럼 서류평가가 들어가는 전형이기 때문에 내신의 영향력이 막 엄청 크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본인 성적이 문과 기준으로 1.8에서 2.1 구간대에 있는 학생들이라면 좀 지원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국대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 아까 이제 설명해 드린 것 중에 생명과학 쪽 과를 지금 이제 동국대는 따로 단과대학 바이오 쪽으로 해서 이제 선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명과학 쪽을 선택할 수 없는 것은 조금 메리트가 사실 떨어집니다. 그래서 바이오 대학을 지금 따로 선발하는 상황이고, 선발 인원이 크기 때문에 2.0에서 2.4 구간대 학생들이 지원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조금 더 넓혀서 뭐 2.6 구간대까지도 좀 지원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조금 넘어가서, 자, 유형 1을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단 기존에 선발을 했던 대학들은 서울대, 고려대, 이화여대, 홍익대가 있습니다. 유형 1의 학생부 종합 전형 선발의 방향성을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합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하는 거면 이과 통합 선발 시에는 문과 학생보다는 이과 학생이 유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전형상으로 봤을 때 특목고 자사고가 일반고 학생들보다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인문 자연을 만약에 분리 선발하는 경우 인문은 외고나 국제고 학생들, 자연 계열은 학교 수준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는 자사고 학생들이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형 1에 해당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는 대학은 일단 성균관대 통합선발로 114명을 하고 있는데요. 좀 주목해야 될 점은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 이제 교과 전형으로 선발 인원이 20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탐구형에서 지금 114명을 선발한다는 것은 이과 학생이 조금 더 유리할 수밖에 없고, 특목 자사고 학생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생각해서 지원하시는 것을 좀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인문자연 통합 네오 르네상스를 본캠 자유전공학부에서 18명을 뽑고 있는데요. 이건 아까 이제 전형상의 구조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경희대 같은 경우에 자연계열의 합격자 대다수가 일반고 학생들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제
어, 국제 캠퍼스 같은 경우에 지역 균형에서 굉장히 많은 180명 가량을 지금 선발하고 있다는 것을 아까 확인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경희대 봄캠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열 학과가 조금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아까 이제 제가 전제로 말씀드린 특목 자사 이과 학생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했지만 경희대 이 자율전공학부 본캠 같은 경우에는 인문 학생과 특목 외고 학생들에게 조금 더 유리한 구조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요 점 참고해서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건국대는 인문 자연을 자기 추천 전형으로 굉장히 많은 인이죠. 179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선발 인원이 많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건국대 일단은 학과 지금 구조상 자연 계열 학과가 조금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과 학생이 지원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문과 학과들이 존재를 하고 선발 인원이 많기 때문에 문과 학생들도 지원을 해볼 수 있다. 학업 역량 측면이나 인성 측면에서 조금 더 준비가 잘 돼 있는 경우라면 충분히 지원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건국대가 조금 좀, 좀 학생들의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이겠죠. 자,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한양대 같은 경우에 한양 인터칼리지 학부를 인문으로 분리해서 30명 선발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추천 전형에서요. 근데 선발 인원은 30명으로 많은 편이긴 하죠. 근데 학종임에도 불구하고 수능 최저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일단은 신설된 전형으로 봐야 되는데 학종인데 수능 최저까지 있는데 추천까지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선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양대가 이제 금년도 어떤 다른 근처 대학들 중에서도 변수가 가장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이 학생부 종합 추천 전형 한양 인터칼리지 인문 파트에서도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이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한양대 서류형에서 또 똑같은 한양 인터칼리지 인문을 45명 뽑는데요. 선발 인원은 많지만 수능 체제도 없고 면접도 없는 전형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인기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고 전형 구조상 앞서 말씀드린 걸로 볼 때 특목 자사 학생 특목 외고나 자사고 학생들이 조금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것을 참고해서 지원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한국외대 같은 경우에 이 서류형으로 자유전공학부 12명을 선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외대 자유전공 선발 기조로 볼 때 해당 전형은 어쩔 수 없이 특목고 외고 국제고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전형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고 학생들 지원하실 때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대학은 서울시립대 인문계열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자유전공학부 인문 5명을 선발합니다. 선발인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명 이하인 경우에는 변수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해당 전형을 지원하시게 되면 적정 안정으로 볼 수 없고 상향으로 봐야 된다는 점 봐야 될 것 같고요. 면접이 50%에 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해당 전형 역시 일반고보다는 특목고 학생에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넘어서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 학생부 종합전형 추천 전형을 한양 인터칼리지 학부로 10명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까 이제 한양대 설명해 드린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새로 신설되는 수능 최저 걸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 좀 많이 인문계열 학생들 지원하기 꽤나 부담이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생명과학 계열 선택이 가능해 경쟁률은 그래도 조금은 높지 않을까. 섣불리 조금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뭐
그래도 좀 수능 최저 한양대는 기본적으로 금년도에 변화가 많기 때문에 예측하기도 힘들지만 변수가 날 가능성도 높다라는 점은 생각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학종 서류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양대 10명 선발하는데 서류형인데 수능 최저 없고 면접 없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정말 진짜 서류상으로 관리가 잘 된 게 아니라면 조금 지원하시는 것은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유형일 학종 마지막으로 서울시립대 자유전공학부 자연으로 5명 선발하는데 이것도 앞서 입문 설명해 드린 것처럼 선발 인원이 5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면접 비중이 높기는 하나 안정이나 적정 지원으로 보기는 힘든 전형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립대 해당 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일반고, 자연계열의 일반고 학생들의 지원이 많기 때문에 성적적으로 우수한 일반고 학생들이 지원하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일단 유형 1 문익 이제 자유전공 유형 1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유형 2 교과 학생부 종합전형 차례대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2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과 대학별로 선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기존에 단과 대학별로 운영을 했던 대학들은 이제 유형 2 형태로 교과 전형에서 선발했던 대학은 바로 대표적으로 성균관대와 중앙대를 예시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교과 전형 단과 대학 학과 중 인기학과 수준의 커트라인이 나올 것이다 라는 걸로 당연히 봐야 될 것 같고요. 단 선발 인원이 적으면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5명에서 10명 사이의 선발 인원이면 사실 당해년도 지원 경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펑크가 날 수도 있고 커트라인이 매우 높게 설정될 수도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제 유형이 신설된 대학들을 좀 살펴보면 우선 인문계열에는 서강대가 인문학 기반 자유전공학부로 10명을 선발합니다. 선발 인원이 10명으로 많은 편은 아닌데 모든 학과를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금년도에 한양대 수능 최저 신설에 따라서 서강대가 순수 교과 전형의 마지노선이 대학에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서강대가 이제 또 글로벌 한국학부라든지 경영학이 펑크가 작년에 났기 때문에 굉장히 지원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을 해서 저는 1.4에서 1.5 정도의 합격선을 형성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외대가 굉장히 단과 대학별 교과 전형에서 선발 인원이 굉장히 많은데요. 근데 문제는 선발 인원이 다 3명 정도에 밖에 뽑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펑크가 날 수도 있고 아니면 수능 거의 복불복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펑크가 날 수도 있고 아니면 학생들이 너무 몰려서 커트라인이 높게 잡힐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한국외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다른 대학들과 다르게 90점 이상을 받는 경우 1등급으로 환산해주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타 대학과 다르게 교과 전형에서 외고나 자사고 학생들, 특히 이제 외고 학생들의 합격 비중이 꽤나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선발 인원이 작고 물론 이게 신설됐다고는 하지만 선발 인원이 작고 기존에 있었던 단과 대학별 학생들을 줄여서 만든 상황이기 때문에 점수 예측이 쉽지 않다. 한국 애들은 진짜 말 그대로 유형 2에서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복불복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학교장 추천 전형 영어대학 외대 같은 경우에 197.55
점대 합격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핵심 외국어 계열 같은 경우에 프랑스, 독일, 노어, 스페인어과를 선택할 수 있고, 이 지표들을 참고해 봤을 때 196.5 정도에서 합격선이 형성되지 않을까. 190 한 7점 정도, 196에서 7점 정도 들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수 외국어 계열 다음과 같은 학과를 이탈리아, 포르투갈, 네덜란드, 스칸디나비아가 선택할 수 있고요. 196점대에서 합격선 형성되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수외국 인도 아세안 계열 195점대, 중동 지역 같은 경우에도 195점대, 중국학 대학 같은 경우에는 196점, 일본학 대학 같은 경우에도 196점, 사회과학 대학 같은 경우에는 198점, 상경대학 같은 경우에도 198점대에서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유형이 교과, 건국대 문과대학 자유전공 학부 같은 경우에 선발 인원이 35명으로 꽤나 많은 편이긴 합니다. 근데 지역균형이긴 하지만 서류평가가 들어가는 전형인 것을 고려했을 때 합격선은 1.8에서 2.0 구간대 학생들이 지원해 보시는 것, 물론 서류도 이쪽으로 준비가 되었다는 가정하에 1.8에서 2.0 구간대 학생들이 지원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건국대 사회과학대학 융합전공학부 같은 경우에 50명을 선발하고 있고, 선발 인원 자체가 50명이니까 굉장히 많은 상황이죠. 그래서 일반고 학생들 기준으로 역시 1.8에서 2.0 구간대에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연계열로 넘어와서 좀 보면 서강대 지역균형 전형으로 사이언스 기반 자유전공학부와 AI 기반 자유전공학부 지금 선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발 인원이 5명이라는 점과 더불어 한양대 교과가 최저신설 여파에 따라서 서강대가 조금 더 마지노선 대학으로 서강대를 많이 학생들이 선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합격선은 1.4에서 각각 1.5 구간대에서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건국대학교 이과대학 자유전공학부 같은 경우에 선발 인원이 13명이고 점수대는 2점에서 2.1 대의 합격선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국대에 이어서 공과대학 자유전공학부 같은 경우에 선발 인원이 100명으로 굉장히 많아서 좀 넓은 합격성 형성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1.7에서 2.0대까지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융합과 기술원 자유전공학부 같은 경우에 시스템 생명, 융합 생명공학 등 생명 인기 학과들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학과는 1.5에서 1.7의 높은 합격선을 형성할 것으로 보이고요. 같은 대학의 생명과학대학 자유전공학부 같은 경우에 선발 인원이 34명으로 그래도 꽤 많은 편이지만 인기학과 비인기학과가 섞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7에서 2.2 구간대 합격선을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동국대의 학부형 추천 전형에서 바이오시스템 대학 9명으로 선발을 하는데 선발 인원이 많지 않고 인기학과로 조금 구성되어 있어서 1.8에서 2.0 구간대의 합격선을 형성할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유형 2의 학생부 종합 단과대학별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 거의 다 신설된 전형들밖에 없습니다. 한국 외대 인문 파트 같은 경우 한국 외대,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 고려대, 서강대 등이 이제 신설이 된 상황인데요. 자, 학종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일반고보다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참고하셔서
일반고 학생들이 해당 유형의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하신다면 참고해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일단 2025 5학년도 수시 배치와 관련해서 서울 주요 15개 대학에 신설된 자유전공 학부 관련된 등급 컷 예상과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 경향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혹시 뭐 자유전공 지원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해당 영상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